그럼 시장의 돈이 또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오늘도 2부에서 시장에 대한 힌트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첫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켓세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예고로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를 살짝 알려드렸는데 자세한 주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NFT 과연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차장님도 좀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부터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긴 한데. 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저희가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미디어 콘텐츠, 뭐 게임, 엔터, 메타버스 이쪽은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 이슈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그런지 시장의 돈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일단은 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ETF 설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메타버스가 치고 날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좀 아직은 친숙하지 않아요.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뭔지 NFT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가 사실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시장에 투심이 좀 불안정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데 요것을 투심이 다시 좀 안정을 찾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환율이 좀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한국 시장을 사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뭐 끌어올릴 수 있으면은 주도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개별 테마가 좀 상황이 여건이 훨씬 좋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형주 안에서도 자동차 섹터는 조금 저는 의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좀 빠르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이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지수가 여기서부터 치고 나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테마 순환 매장이 이제 앞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하는데 또 그저께인가요? 그런 발표 났었잖아요. 코스닥 5% 지수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니 이제 코스닥 지수에 대한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수가 편성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ETF도 만들어지고 펀드가 만들어져야 되니 중소형 집단에서 매매할 수 있는 신정 여건도 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안 그래도 오징어 게임이 치고 가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ETF 수급도 좋아지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넷플릭스에서 또 제작을 맡길 때 우리나라 배우들의 몸 가치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엔터주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유메이드가 사고를 쳤죠. P2E라고 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게임하면은 부모님한테 종아리 맞았는데 이제는 게임을 하라고 장려를 해야 되는 핸드폰 10개 사놓고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세상이 열어질지도 모르니 진짜 이 게임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리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위메이드 더 갈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위메이드가 보여준 것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제 이런 분위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쪽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는 그 변화를 캐치해서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팁을 얻고 싶은데 메타버스에 이어서 지금 뭐 NFT 쪽으로 투자 열풍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이브와 두나무가 NFT 발행을 위한 주식 교환 뉴스도 최근에 좀 전해지기는 했었는데 국내 기업들이 NFT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엔터 쪽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하이브가 두나무랑 이제 주식 수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JYP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나무에다가 2.5% 박진영 씨의 개인 지분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맺은 상태라서 지금 엔터사들이 안 그래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서 공연이 정상화된다. 이제 앞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환경 속에서 이제 NFT까지 손을 잡으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콘텐츠의 어떤 그 유니크함을 NFT 시장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먹거리 사업처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엔터주들은 그냥 단순 공연 수익이 위주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의 플랫폼 경험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엔터주를 통해서 엔터사를 중심으로 이런 어떤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거래들, NFT를 양쪽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서 이미 다 모양을 바꿔놨기 때문에 좀 새로운 변모되는 모습이 엔터주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과거에는 엔터주를 살 때는 엔터주 펀드만 샀다면 이제는 콘텐츠, 플랫폼, 메타버스 이런 펀드들이 다 담아야 되는 뭐 이런 구조적으로 네. 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딱 여기서는 뭐가 제일 좋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라가는 건지 엔터 관련해서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NFT로 올라가서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계속 성장성은 있어 보인다. 거기에 하이브 하면 다 BTS만 얘기하시는데 여기가 이타카홀딩스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저스틴 부버랑 아리아나 그란데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쪽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엔터주들은 뭐 여기가 꼭지는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FT가 디지털 컨텐츠 이제 자산화를 이제 촉진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 네. 지금 시장에 떠오르고 있고, 엔터와 NFT 뭐 여러 가지 하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공개가 되지 않은 아이돌의 사진과 동영상을 이제 NFT화 해가지고 이게 그렇죠.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워낙 또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높게 지금 시장에서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NFT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NFT가 과연 무엇인지, 이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네. 많지는 않아요. 의미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 네.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통용화된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산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거래 자체만으로서는 소유주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그렇죠. 제가 부동산을 뭐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다라고 해서 제 거가 되지 않아요.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제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NFT 토큰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만으로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저의 소유권주가 확실하게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예술 시장이죠.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올해 2분기에 NFT 거래 자금이 이제 8.8조 원이라고 해요. 작년 대비해서 1년 만에 35배 이 시장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술 경매 시장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하나만 경매가 되더라도 확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예술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훈민정음 원본 파일을 디지털화해가지고 이것을 100억인데 이 100억짜리를 1억짜리를 100개를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매 시장이 판이 바뀌는 겁니다. 예술품 시장이. 왜냐하면 과거에는 100억짜리를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한 사람이 소유를 갖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꿨었던 시장을 이제는 NFT화 해가지고 100명이 나눠서 조금 저가의 상품들은 누구든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경매에, 그래서 나도 예술품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새로운 어떤 자금의 유입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액면 분할 효과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예술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술품 시장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다른 어떤 유니크한 상품화해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눈을 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서울 옥션이 지금 가장 치고 가고 있는데, 뭐 저도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하나 좀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것을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다시 NFT로 바꿔서 실제로 어떤 디지털 예술품을 이제 사는 것까지 이렇게 봤는데, 디지털 그 예술품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친숙하진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완전히 친숙해질 때면 이미 좀
겠죠. 그래서 조금 네. 관심을 좀 빨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NFT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미술품, 네. 게임, 팬덤 그리고 부동산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금융 서비스 등과 더불어서 이제 생태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투자자의 관점으로 봐야 하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NFT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위메이드가 보여줬습니다. 네. 이것을 게임에서 쓰는 화폐를 NFT화 해가지고 그것을 왜냐하면 사기를 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자로 가는 것이 네오에이지 홀딩스가 자회사 네오플라이를 통한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오에이지 홀딩스가 어저께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M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4 클레이튼을 통해서 NFT 시장을 진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열혈강호 온라인이 조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날 블록체인 결제 사업하는 이제 다날 핀테크가 NFT 시장 진출을 위해서 위메이드 트리와 협약을 맺었다. 그다음에 이게 다날은 이제 뭐 싸이월드 빌링 시스템 도토리 사는 거 있죠. 네. 그것에 대한 뭐 수혜 연관 키워드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그다음에 종목 이름에 NFT가 들어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NFT라고 있죠. 근데 축구, 야구, 농구 이런 스포츠 지식 재산권을 위해서 NFT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현재 NFT 시장이 커가는 것 대비 이 주가는 조금 탄력은 조금 무거운 느낌입니다. 저 이런 종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이름으로서는 너무나 매력적인데 이 전신 직전 기업 이름이 경남 바이오 파마였거든요. 아직 그 틀을 너무 이름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전의 이름을 이거를 아직 탈피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어쨌든 NFT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사명까지 변경한 기업이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는 K사인이라고 NFT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이런 디지털 사진 동영상에 토큰을 붙여 판매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NFT 관련주에 그러면 보안주도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보안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NFT 자체 블록체인으로 돼서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근데 이것에서 파생된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보안은 앞으로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블록체인 자체만으로서 보안을 엮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시장이 파생되는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커지는 시장에서의 보안은 앞으로 의미는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별개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위메이드는 뭐 이제 어너더 클래스의 종목이 됐으니까 뭐 NFT 이쪽과 관련해서 저는 컴투스라는 종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NFT 기술 기반과 이제 관련 있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컴투스가 블록체인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컴투스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컴투스가 심리적으로는 탑픽 종목입니다. 제가 이쪽과 관련해서 자 이제 최근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NFT 기반 디지털 컬렉션 전문 업체 미국 기업입니다. 캔디 디지털에 120억 이제 하나로 투자했거든요. 1,000달러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인 애니모카 브랜드에도 앞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NFT와 관련된 기업들과 이렇게 뻗쳐놓은 상태입니다. 뻗쳐놨다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서머너즈 원은 아니에요. 지금 이쪽은 이제 다 썼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있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캔디 디지털 회사가 메이저리그 이제 MLB에서 야구 게임과 관련된 디지털 스포츠 카드를 블록체인화해서 유통 제작하거든요. 근데 컴투스 프로야구를 했었잖아요. 이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 회사 손잡고 프로야구 디지털과 만들어낸 뭐 어떤 메이저리그 게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머너저를 통해서 NFT와 손잡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메이드가 보여준 이런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재무적 투자란 것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란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과 관련된 야구일지 아니면 서머너저 원에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들기 위한 길을 터대를 닦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머너저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 주식은 이럴 때 사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가장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컴투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좀 가시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진짜 컴투스 주주분들은 정말
속 터졌거든요. 네. 주가 너무 안 가서. 하지만 좀 변모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반등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NFT 관련주 내에서 차장님께서 토픽으로 보는 종목을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있었다면 갤럭시아 머니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네. 결국은 플랫폼 싸움이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도 결국은 거래 이제 살 수 있는 그 시장 판을 열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갤럭시아 머니터인데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이제 NFT 페스티벌도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는 이제 국내 NFT 시장에서 플랫폼을 형성해가지고 15개 제휴사도 만들어져 있고 이 플랫폼을 이제 11월쯤에 다음 달에는 좀 오픈을 할 요런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런 NFT 시장이 거래될 때 그 안에서 수수료를 이제 수익을 하는 건데 그 구조가 최고잖아요. 사실은 수수료 받는 사업이 최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NFT 시장의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암호화폐 해가지고 거래하는 것 빼고 어디다 써요? 쓸 데가 없는데 이 암호화폐를 NFT 쪽으로 쏠릴 수 있게 된다.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래 시장을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지금 준비하고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시장과 관련돼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쪽에서는 나는 대장으로 본다. 결국에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세이버 오늘은 NFT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